두 분이 왜 연결되는지 아세요? 예, 바로 얼마 전 헌재에서 기각된 이정섭 검사 탄핵 건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게 강미정 대변인이고 이거를 국회로 가져와서 탄핵으로까지 만들어낸 게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시죠. 작년 말에. 예. 우선 좀 우리 김의겸 의원님 이번에 탄핵 기각되는데 한번 좀 소감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탄핵 기각이요? 예. 일단 소식 접하고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네.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처음 저에게 이 사건을 가져온 게 지난해가 아니죠. 그 지지난해 한 6월 여름이었는데 2022년 여름. 23년 작년이에요, 그럼. 지금 시간 가는 줄을 지금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11월 달에 올렸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1년이 다 돼 가는 건데 약간 1년이 넘었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취재하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까지 가져갔는데 그 가져가면서 사진, 증거, 통화 기록, 문자 다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탄핵이 안 된다면 이건 대통령 탄핵하기보다 더 힘들구나.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좀 허탈했고요. 다음에 탄핵을 다시 다른 검사 또는 다른 공직자를 상대로 하게 된다면 정말 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뒷받침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것은 두 분도 잘 아시지만 두 분이 좀 모자라게 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있죠.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라 소속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또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안 한 건데 그 얘기는 우선 좀 차차 하시고 아니 벌써 댓글이 김의겸 의원님 오랜만에 보내요 반갑습니다 많이 붙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선 우리 김 의원님 근황 그다음에 우리 또 강 대변인님도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 근황 좀 우선 좀 한번 들려주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선거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고 들어오시네. 네. 선거 떨어지고 나서 우울하게 지냈죠. 네. 선거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떨어지니까 세상 민심이 확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국회의원 여의도 생활을 좀 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때는 그냥 조용했었는데 선거 떨어지자마자 검찰, 경찰에서 와서 벌떼같이 쓰나미처럼 이제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래서 선거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 6건 정도 제가 조사를 받았고 이게 조사받는 게 쉽지 않잖아. 이거 잘못하다가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 정신력을 다 모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준비하고 주변 분들 도움 받고 그러면서 사실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또 이제 제가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군산에서 저를 도와주고 성원해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제가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끔씩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밥 먹자는 사람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무협지 용어로 오면 검산혈해 칼로 된 산과 피로 된 바다를 통과해 오셨네요. 네.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도 궁금합니다. 지금 완전 자리 잡으셨어요. 지금 짱이야 인기. 저는 사실 이 국회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김의겸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변인부터 쭉 민주당의 스피커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필력도 좋으시잖아요. 예. 거의 대기자로 졸업을 왜 하셔서 이러세요, 오늘? 국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김의겸 의원님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이미지, 악마화 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는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예. 악마화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때를 묻힌다라는 그 조작된 어떤 사실들로 팩트인 것 마냥 기사화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다 좀 걷어내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의원님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서 점점 들었던 생각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국회의원은 너무 그냥 거저먹는 직업이야. 가서 보니까 어때? 근데 제가 처음 접한 국회의원이 김의겸 의원님이어서 내가 큰 리스크를 안고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나였으면 국회에서 드러냈을까 싶은 내용들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만하고 넘어가시죠. 그다음. 약간 이제 네. 그 두 분이 그냥- 좀 예.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강미정 대변인하고는 1년 넘게 이정석 검사 네. 건을 같이 해오고 뭐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방송은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두 분이 지금 한 자리에 한 모인 자리에 게 처음이에요. 한 샷에 이렇게 오늘 굉장히 들어온 건-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네,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방송에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만났을 때마다 항상 심각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이정수 검사 탄핵과 네. 관련돼서 야 이거 증거 자료가 어디에 있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만 해서 항상 심각하게 만났는데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예능감이 상당하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MBC 일밤 네. 그 신입사원 해가지고 아나운서 채용할 때 거기에 네, 그 동기들 중에 유명한 사람 꽤 나왔죠, 이제. 지금 PD 수첩 진행하고 있는 앵커도 동기고 아. JTBC에서 지금 또 방송하고 있는 강경 장성규 씨도 동기고 강지영 다. 또 김대호 아나운서도 동기고 그렇습니다. 자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잠깐 왜 두 분이 한 자리에 있게 됐냐면 두 분 말씀에도 있지만 강미정 대변이 그때 이제 일반 평범한 국민 상황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쭉 돌다가 김의겸 의원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한번 좀 들려주실래요? 우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될 건가 보다 하고 놔두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권력이 좀 센 사람들도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들을 쭉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김학의 사건부터 예. 조국 지금은 대표님이시지만 그때 이제 민정수석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영장을 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거 맞서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론 보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럼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레거시 미디어들도 데스킹에서 잘렸겠지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까지 다 만나긴 했는데 취재는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안타까워하던 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님을 찾아가야 된다.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근데 너무 그때 바쁘셨어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항상 만날 때마다 제스처가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이랑 볼펜을 꺼내세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생 기자병이죠. 그렇죠. 예. 굿 리스너. 그래서 다 적으신 다음에 또 들은 것에 대해서 크로스 확인하고. 체크처럼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그렇게 쭉 길게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보좌진들한테 이거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세요. 반말도 안 하세요. 하세요 하고 이만한 백팩을 메고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너무 바쁘신가 보다 어디 가십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또 가서 도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바쁜 모습을 뵀는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내어주셔서 감사했었죠.
제가 우리 김의겸 의원 한 25년 정도 보는데 정말 성실한 기자예요. 그 박근혜 탄핵 때 한겨레 JTBC TV조선이 그러는데 그 주역이죠. 한겨레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길게 하면 또 댓글에 또 사회자 길게 한다니까 빠지고. 그래서 근데 그 강미정 대변인님이 그 김의겸 의원을 찾아가게 된 사연, 다시 말하면 이정섭 검사의 비위,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다시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군지 혹시 제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의원님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에 대한 신분 확인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맞는지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다 가지고 자료까지 다 아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뭐 마약 수사 무마 아니면 뭐 위장 전입을 밝히려고 다 들고 자료는 들고 갔지만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왜 경찰이 강미정 씨네 집으로 출동을 했나요? 주소가 다른데? 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장 전입이라는 거구나.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마약을 했던 시점을 특정해 줘야 됐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특정을 하다가 그런데 여기는 검사 신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수사를 이때 맡고 있었던 걸로 내가 아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간 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정석 검사라는 사람은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의 수족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처럼 활동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 테니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위 의혹을 딱딱딱 정리해서 가지는 못했고요. 마약 수사 무마를 하고 있다. 수서경찰서에서 제가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확정내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어떤 위법이 있는지 다 짚어주셨던 거죠. 고구마를 들고 왔더니 줄기를 캐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우리 강 대변인께서 그냥 일반인이시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뭐 범죄 혐의 또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아실 수 없는데 본인이 느끼신 걸 네.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그걸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증을 비롯해서 뭐 그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던 네.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 하나씩 찾아내서 이제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원석을 가져오신 거고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가공을 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개 국감에서 질의하고 끝나는데 검사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그렇게 이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또 마침 그때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처벌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연말에 23년 연말에 11월이었나? 그때 네, 이제 맞습니다. 당에서 탄핵 소추하자라고 해서 탄핵안 발의하고 두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게 네. 검사가 탄핵 대상이란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네. 대통령 탄핵은 이제 뭐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노무현 탄핵이 있었으니까 근데 탄핵으로까지 그걸 제안하고 그다음에 당내 보니까 168명 의원이 다 동의했던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보좌진 분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입당하면서 생겼잖아요. 15년, 20년 이제 국회에서 일했던 분들이 저한테 검사가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님이 당론으로 발의를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 전에 국민들은 더더군다나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론으로 어떤 의견을 발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거 나쁜 사람들이니까 의원님 국회의원이시니까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다 혼내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이게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당론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 모든 한 분 한 분의 의원들한테 신뢰를 기반해야 되는 거고 당론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무게감 있는 분 아니면 불가능했던 걸 알게 됐어요. 법안 하나 내는 거고 근데 다르죠. 뭐 이게 처음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네. 그 사건을 그래요. 담당했던 검사를 먼저 탄핵을 했었는데 한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정섭 검사 건은 하여튼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똑 떨어지게 밝힌 거다.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당론으로 별 이견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건데 하여튼 헌재에서 이번에 그렇게 아쉽게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기각됐다고 생각하세요? 근인이 있고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한번 예, 말씀드릴까요? 저는 역시 검찰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검찰이 발끈했어요. 김우겸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그 탄핵 소추 사유가 6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전과 조회 부분이에요. 범죄 경력 조회하는 부분인데 우리 뭐 강민정 대변인이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애들을 돌보는 그 네,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뭐 그걸 뭐 전과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네. 전과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건 검찰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넣어보고 누가 조회를 했는지. 그랬더니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회를 한 게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정석 검사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보고를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거 아무래도 읍참 마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 마속에 대한 불명예다. 왜냐하면 마속은 아무 죄가 없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읍참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감찰 단계였는데 강제 수사 들어가라 해서 이정섭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내용의 일부는 또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게 벌써 1년 가까운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내놔라 라고 하는데 감찰 중이다, 수사 중이다,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다. 이 헌재에서는 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그냥 기각해버리고 말았죠. 자, 수사 목적의 그 범죄 경력 조회가 아닌 개인의 편의를 위한 범죄 경력 조회가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했는데 검찰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됐다. 네. 지금 그 말 아무래도 이거는 당사자이기도 한 강미정 대변인이 좀 말씀을 자세히 해줘. 그 앞뒤에 왜냐면 조사 받으시면서 다 제출했거든요. 네, 처음에 김의겸 의원님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실에서 고발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골자가 되는 어떤 비위 사실들에 대해 정리를 해서 내셨고 제가 참고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시간을 맞춘 게 아니라 이날 나와라, 이날 나와라 나오면서 휴대전화
전자기기들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 제가 왜 꼭 가야 되냐. 이정석 검사를 비롯해서 이정석 검사의 배우자 아니면 지금 소송 중인 저의 법률혼상의 배우자를 부르면 그들의 휴대전화의 모든 내용들도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카드 사용 내용만 보더라도 어디 가서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먼 지방까지 가서 1박 2일, 2박 3일을 묵을 수 있던 게 아닌가. 기름은 넣는데 묵은 곳이 없다. 잠은 잤는데 편의점만 갔다 왔다. 이러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제 가서 통화를 했는데 주변 변호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3번째 불렀는데도 안 가면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 늦게 친정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오고 중앙지검에서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일반인을 세웠을 때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가서 누가 전과 조회를 당했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신상 대역 그리고 언제 어디를 접대로 그러니까 추측될 만한 곳을 어떻게 갔는지 또 자료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중앙지검 그 조사하는 분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진도 못 믿겠다 그래서 포렌직을 다 해서 냈고 포렌직을 하면 그 델타 값이라 그래서 그게 아무리 여러 기기에 옮겨 다녀도 최초에 찍은 사진에서 나오는 정보가 위치, 시각, 장소까지 다 특정이 되거든요. 그걸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게 기각이 날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막득치 않다가 헌재에서 위법사항, 형사법 위반 관련 어긴 내용들이 딱 명확하게 있을 때 이제 인용을 한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 자료를 끝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안 넘겼구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도 뭐 수사권은 없잖아요. 국회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경찰에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안 주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럼 그 내용을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께서는 그래, 야,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 아니었어. 이게 정보 확실치 않으니까 헌재에서도 기각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가 있으나 받질 못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인용을 하든 결론을 내든 할 텐데 없는 자료인데 어떻게 재판관들도 그걸 상상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입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을 좀 덧붙이자면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정말 그 포렌식을 해서 방대한 자료를 갖다 줬어요. 그 안에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네. 또 검사들끼리 또 처남하고 주고받은 문자들, 네. 뭐 통화 기록, 뭐 모든 증거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받아만 놓고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세워라 가라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헌재는 안 준다는 핑계로 검찰이 안 준다는 핑계로 그냥 기각을 해버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전과 조회가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춘천에 있는 스키장에서 네. 완전히 통째로 빌려놓고 황제 스키를 즐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게 네. 호텔 그 리조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검찰이. 그럼 압수수색을 했으면 거기에 다 누가 반값을 치렀는지 그 스키장 비용을 누가 치렀는지 그게 다 나올 텐데 그것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또 그 호텔에서 누구야 이정석 검사 처가에 있는 그 골프장도 저희들이 그 압수수색. 다 검사들 이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골프장도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름만 맞춰보면 어떤 검사가 와서 놀고 갔는지 다 드러나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걸 그냥 숨겨놓고 내놓지 않은 거고요. 이제 헌재도 이제 그러면 검찰만 책임이 있느냐? 저는 헌재도 뭐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헌재도 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또 뭐 이 직권 탐지라 그러는데 직권 탐지하고 직권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헌재도. 그런데 그 검찰이 그렇게 안 내면 검찰을 압박해서라도 예.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증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증인 신청도 다 기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헌재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또는 기구가 어디에 있나. 그리고 지금 검사 하나도 제대로 탄핵을 못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심 많이 바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되겠나? 하여튼 좀 많이 결과를 보고 우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똑한 고발인, 게으르고 의지 없는 수사관, 눈앞의 것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관, 네. 주어진 직권조사권이라든지 증인 이런 것도 안 쓰고 증인 신청 온 것도 다 기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흔들렸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 또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국회에서 소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소추인.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이제 변호사들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김도읍. 네. 예. 네. 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딱 변호사 둘만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을 해서 딱 둘만 이제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뭐 법사위원장이 별 의지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 국민의힘이 추천한 저 변호사 제가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바뀌고 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변호사 그분 한 분만 네.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악정고투 속에서 이걸 치러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도 이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그때는 권성동 예.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아마 그 당시에 이거 탄핵을 못하면 자기도 죽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들을 뭐 그것도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여러 명을 고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탄핵을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진짜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변호인들, 대리인들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또 대규모로 호화 군단으로 꾸며서 해야 이게 제대로 이제 헌재도 좀 압박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번처럼 소극적이고 그냥 두 손 놓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그런 걸 한번 이번에 경험 삼았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삼권 분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좀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김유정 변호사분이랑 몇 차례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자료 네. 제출 때문에. 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네. 혼자 그 국민의힘 변호사가 김용관 변호사였어요. 네. 그런데 그분
그냥 아무 일 안 하시니까 네. 그 우리 김희정 변호사가 제일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 하셨겠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저는 또 자료를 또 드려야 됐고 그럼 의원실에서도 몰랐네요. 네. 자료를 또 주시고 그 자료하고 좀 더 이제 빠진 구멍이 있는지 이제 메꿔드려야 되니까 뵙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없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비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탄핵 총괄하고 계시는 그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딱 그 한마디, 예.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맞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그 당시 새누리당 몇십 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자기는 두 배로 죽는 거니까 네, 네. 열심히 했고 민주당 의원들과는 네, 다르게 네. 두 배로 죽는 거니까 김도읍 위원장은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와서 그냥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만 했고 오히려 뭐 방해를 했다고 봐야죠. 예, 네, 예, 네. 예. 그래서 삼권 분립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좀 민주당에서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질문이 있어요 강 대변인님. 네. 그냥 한번 고소고발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 치밀한 편이 아니에요. 그 자료도 기계치이기도 했고 그런데 저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믿음이 별로 없었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한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너무 소중하게 담아주셨고 그리고 그걸 표면 위로 띄워주셨고 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신호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도 발의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거 바로잡겠노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힘을 쏟아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오는 회유, 압박에 굴하잖아요. 그럼 저의 인생도 저의 인생이지만 인간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예, 예, 회의도 예.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금전적인 보상 어떤 이런 회의 거다 네. 어떤 회의와 어떤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로펌을 2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로펌에서 재판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수임료를 주잖아요. 그 수임료를 못 돌려받았어요. 왜요? 그만뒀기 때문에. 아. 제 입에서 그만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발 고소인인데 이만큼의 금액이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롭게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아이들만 키우고 더 이상 언론 접촉이랄지 뭐 국회에 간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실 수 있냐라는 얘기를 너무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로펌 변호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이 강 대변인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의 대리인처럼 그 제안들을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이제 고발된 피고발인한테 줘야 되는 그것도 주소를 또 잘못 기재해서 못 받고 제가 그것도 수정해야 됐고 또 어떤 변호사는 아유 뭐 게으른 공무원들이 있고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대 측의 송달 역할을 맡은 공무원은 너무 부지런했고 제 송달을 맡은 공무원은 게을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네, 로펌 이 검찰이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사를 공격하는 의뢰인을 만나면 입장이 곤혹스러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살살 하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의뢰인을 살살 달래서 가라앉히는 걸로 검찰의 얼굴을 세우는 것이 그렇죠.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김겸 의원님이 질문을 또 해주셨지만 우연치 않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자료를 다 보여줬던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있던 박성재 변호사가 장관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장관 청문회 왔는데 우리 강 대변인이 이정섭 사건을 가지고 갔던 그 로펌, 네 맞습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신이 네. 이 사건 그렇게 그냥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한 취지로 이제 네.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운명처럼 다 많은 것들이 김의겸 의원님이랑 엮여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유의 구체적인 그 액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변호사한테 들었던 건 세 자릿수입니다. 세 자릿수? 네. 뭐 혼자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집이 참 부자죠. 많이 그러니까 부자죠. 많이 부자죠. 그러니까 용인에서 골프장을 하는 집안이 이정섭 검사의 처가고, 네. 그러니까 그 금력과 권력이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정섭 검사는 평소에도 후배나 선배 동료 기자들의 골프장 부킹 같은 걸 많이 해결해 줘서 어디서 꼭그 김만배 생각납니다. 기자하면서 밥 잘 사주고 다니고 네. 용돈 잘 주는, 어쨌든 그러한 그 검사도 보통 검사가 아니라 인심을 많이 얻고 다니는 검사, 네. 그리고 돈도 있는 이제 처가를 통해서 해서 그 집에서 세 자릿수까지. 네. 근데 모르겠어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사실 돈이 많으면 이민을 가서 살아도 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아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 제출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인사들이 예전에 최순실 특검에 있었던 특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골프장에서 뵀던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접대일 수도 있고 친교범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의 최고 핵심 라인들. 네, 그래서 뭐 권익위원장이었다가 방통위로 오신 분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예. 김.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리고 그 위에 총장님도 너무 가깝게 다 아저씨 하면서 지냈던 분들이고 또 이번에 본의 아니게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분도 예. 네, 굉장히 또 친분이 두터운 분이고 그래서 그냥 이판사판인 거죠. 저의 입장은. 근데 혼자서 이판사판이면 제가 죽고 말았겠죠. 근데 지지해주고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이정섭 검사 하나만 놓고 봐도 예. 비록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또 탄핵 기각되자마자 바로 대전고검으로 네. 이제 복직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정상적인 검사 생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지금 검찰 자체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네네. 헌재와는 예, 별도로 과연 이 정도까지 지금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정석 검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뭐 여전히 검사들 탄핵, 다른 검사들 지금 현재 4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백신, 김영철, 네네. 박상용, 엄희준. 네, 네. 그렇죠.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뭐 윤석열 정부, 한동훈 대표가 있는 체제에서 이 검찰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석 불패인지 검사 불패인지. 검찰 전체죠, 검사죠. 네. 근데- 불패는 아니고요. 네. 잠시 몇 년 소강 네. 상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서 행동대장으로 험한 일들을 이정석 검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석 검사가 탄핵이 된다, 최초의 탄핵된 검사다 하면 두 가지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앞으로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남았고 검찰 수사도 남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하다 보면 내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크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고위 관계자, 고위 관료들이 속속 다 잡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을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사 탄핵이 한 명이 어렵지 하나가 되고 나면 이제 줄줄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생각,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대변인님 얘기 들으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어? 지금 이 정권이 바뀔 즈음이 되면 부산저축은행 건이 다시 터질 거라는 이야기. 네. 그다음에 쉽게 해서 이정섭 검사가 현 정권의 출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윤석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이 있고 지분이 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미제 의혹 사건으로 된 숲 앞에 서 있는, 그 숲에는 호랑이, 여우, 승냥이 있는 그런 느낌, 숲 네. 앞에 서 있는 느낌인데, 김의겸 전 의원님 뭐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의원님. 하여튼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당에서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 문제, 사실 지난 국회 때보다 지금 의원들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좀 전투적인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막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각종 법안이나 또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가족 네.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진짜 이것도 검찰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2019년, 2020년 그때 처음 제기가 됐어요.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시발점이 곽상도 의원이었어요. 네. 자기 아들한테 50억 주도록 한 그 퇴직금. 검사가 퇴직금으로 그리고 처벌도 받지 않는 그 검사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것도 아이러니인데 아니 여태까지 뭘 하다가 그 사이에 그 전 4년 전과 지금이 뭐 4년 전 아니라고 합칩시다.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2년 반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새로 나온 게 없어요. 네. 예, 다 그때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제3자 뇌물이냐 그냥 뭐 지금 직접 뇌물이냐 뭐 얼기설기 저 프레임만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건이 궁했으면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으면 이렇게 덮기 위해서 뭐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딸 다혜 씨 그리고 네. 사위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그 사위 전 사위죠. 뭐 이혼을 했으니까 우리 청와대 참모들은 그냥 서서방이라고 불렀어요. 예, 예. 서서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의 일화가 이분이 어디 증권사를 다녔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장인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훌륭하고.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면서 야 나도 우리 장인처럼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잘 다니던 그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로스쿨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와. 얼마나 저 고생이 심했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어디 잘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로스쿨을 준비를 하다가 기왕이면 이제 나도 장인이 나온 경희대를 지원해야겠다. 경희대 후배가 되고 로스쿨을. 싶으셨구나. 후배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경희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를 나오셨고
또 뭐 그때 마침 뭐 경희대 입학처 뭐 이런 네. 로스쿨의 주요한 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문재인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죠. 문재인 변호사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어요. 전화 한 통화 해줬으면 하는. 내가 심리적 압박을 많이 그 양반 받으셨는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하죠. 저도 네.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끝내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야속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작은 가정불화 아닌 가정불화까지 겪으셨던 분인데 아니 그분이 야 내 딸 취직시켜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중진공 이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제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캐릭터 거고요. 분석 실패군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정권 초인데 막 임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초인데 다혜 씨와 서서방 시댁이죠. 다혜 씨 입장에서는 예. 시댁도 경남 양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시댁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살면서 뭐 어찌어찌 해서 저도 그 내용은 저도 한 달이 이렇게 건넌 이야기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예매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라면서 대한항공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런데 끊어준 게 티켓만 끊어줬지 비행기 값은 공항에 가서 이제 따님이 지불해야 되는 티켓 인수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걸 이제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혜 씨가 막 짜증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안 내줬다. 아니 안 해줬다가 아니라 예약만 해준 거네. 예, 예약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 처지 뻔히 알면서 저가항공도 아니고 말이야. 네. 칼로 끊어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걸 저랑 같이 근무했던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이제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그렇구나. 전해줬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그 분위기를 아는데 이걸 지금 뭐 취직시켜주고 중진공 이사장하고 무슨 거래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다 네, 싶은 겁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50억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으로 퇴직금을 받은 거는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뿐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뇌물로 여겨지는 청탁으로 여겨지는 그 물건을 받은 건 너무너무 다 괜찮고 받았다는 의혹은. 근데 그건 무죄 결론이 났어요. 그럼 같은 적용을 해보면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아니면 그 퇴직금을 받음으로써 남편한테 돈이 굳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경제 공동체죠. 예. 네. 내가 가방을 안 사도 아내에게 되니까. 가방을 사줬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준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적 이득인 거예요. 조국 대표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항상 마음에 걸리고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장학금을 받은 게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지 않고 학비를 안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다 해서 지금 졸업장도 다 반납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걸 보면 금액도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저쪽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아예 받을 때부터 그냥 크게 받아야 되나? 네. 50억씩?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백이 있어야 되는구나. 디올백 아니면 남편백, 검살백이라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강미정 대변인한테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이러는 거는 역으로 기왕 벌린 일 네.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면 내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힘 아닌가요? 네. 이제 다 같이 밀어서 달릴 수 없는 열차를 저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밀어서 운영하게 돼서 엄청난 가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멈추면 다 죽어요. 그걸 도와주신 분들도 피해가 갈 거고 시작한 저도 가장 꼴 보기 싫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서 언젠가는 아작을 내고 싶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 홀홀단신이면 중간에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나도 다 끝나. 세 자릿수. 그거는 아예 내 것이 아닌 것 혹은 항상 뭐 대통령 검은 세력 하는데 검은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렇죠. 거는 무조건 그건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왔을 때 제가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그냥 평생 놀고 먹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면 모르겠는데 한 곳에 그게 올 땐 먹다 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또 나도 지키는 방법,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사는 모습. 예. 네, 그것이 힘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네,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좀 창피하네. 가서 회유당했어. 우리를 못 지켜냈어. 라는 생각을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그릇된 선택을 하면 커서 알게 될 거고, 네. 참 반듯하시네요. 그것이 좀 제일 두렵습니다. 세 자리 쓰면 저는 받을 것 같은데. 아니실걸요? 아니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김의겸 의원님을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준. 수렁으로 밀어넣은 거 아닌가요? 건져주셨죠.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의원상이었다고 그래요. 네. 우리 김의겸 의원님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랑 같이 와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는 것도 있었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비록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제가 뭐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검찰 문제에 있어서만은 계속 일단 싸워 나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이제 언론계 출신으로 오랫동안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김의겸 의원 보고 흐르는 물처럼 김의겸은 쉬지 않는다. 뭐 지금 앞으로 좀 주목되고요. 예. 자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현 야당 대변인을 모시고 네, 그렇네요. 네. 검사 탄핵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검사 탄핵들 좀 궁금합니다. 예, 과연 누가 이길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H미디어 유튜브 뭐 한마디 좀 격려 말씀. 지금 강미정 대변인님 여러 번 나오셔서 하셨고 김의겸 대변인도 좀 해주시고. 야, 진짜 이렇게 건물 이게 지으신 거잖아요. 예. 야, 제가 투성이에요 지금. 진짜 우리 김현정 대표, 저한테 선배님이신데 사실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 네네. 막 출판사 막 시작할 때 기자 때. 네. 기자 그만두시고 이제 출판사 막 시작한다고 하실 때 저희 한겨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야, 이게 출판사 이게 힘들잖아요. 네. 이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잘 하시기가 너무 힘들 텐데 사실 말리고 싶었어요, 저 그때. 그런데 이렇게 참 뭐 꼭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라 메디치 미디어에서 좋은 책을 내시고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책을 내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시고 하니까 우리 김 선배 역량을 다시 한번 아유, 덕분에요. 제가 엄청난 빚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 건물에서 예전에는 화장실만 메디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단 정도만 메디치 겁니다. 자원. 그리고 사실 유튜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좀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박지원의 식탁
그 10시에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8시 50분에 시작하는데 오늘 어제와 오늘 국회 그 인사청문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부승찬 의원 모셔서 8시 50분에 말씀 듣겠습니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승찬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예. 후보가 말 조심하라고 맞아요. 어제 그렇죠. 의원한테 선출직 의원 분이시잖아요. 말 조심하라고 후보가 하는 경우는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와서 아마 뭐 토로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한 판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님의 어떤 의원님이 계셔서 좋은 징조를 제가 한 가지 지금 번뜩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 대통령 탄핵될 때 외부에서 확 강하게 밀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국회에서 열심히 가장 선봉에서 싸우시다가 하늘의 뜻이 있어서 잠깐 외부로 나오셔서 지금 다시 그 물결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국회에서 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바블리.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김의겸 의원이 앞으로 활약 많이 할 겁니다. 예.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강미정 네. 대변인님 정말 오늘 많은 일정 깨고 이 저 김의겸 의원 나온다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잠깐 하셨지 메디치미디어 응원의 말. 자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